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3월 23일 월요일입니다. 봄은 왔을 때 봄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꽝꽝 얼어붙은 가운데 이제 4.15 총선까지 불과 23일 남았습니다. 아니 그 코로나도 큰 문제지만은 저는 철 들고서 20살 넘어가지고 네, 이런 뒤죽박죽 궤변 몰상식 아니 개싸움당을 집권 여당이 파트너당으로 이제 위성정당으로 막 해가지고 한다는 이게 네, 진짜 저는 뭐 전대미문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이미 집권 여당에서는 조국을 위한 조국에 의한 조국의 총선을 치르고 조국 총선이죠. 조국 총선입니다. 아니 그 개싸움 총선이고. 그러니까 개싸움 본부라는 게 개국본이라는 겁니다. 그게 개국본이 지난해 조국이 코너에 몰렸을 때 개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 우리 조국 장관님께서는 이른바 검찰 개혁을 완수해 주세요. 만든 것이 개싸움 운동 국민본부고 이 개국본이 중심이 되어서 이번에 플랫폼 위성정당을 판을 깔아놓은 거예요. 거기에 지금 민주당이 덜렁 올라탔는데 네. 문제는 또 이 내부에서 슬슬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개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걸 뭐 저전 하여간 뭐 이때까지 본 적이 없는 총선판인데 네, 이게 자 연동형 비례대표 좀 봅시다. 네. 뭡니까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게 띠 네. 거대 정당의 독식을 갖다가 막자. 막고 소수 정당에게도 표를 좀 나눠주자. 그렇죠. 의석을 의석을 소수 정당들에게 좀 나누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독식입니다. 저 정의당은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예측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예측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하며 지금 김홍걸 씨를 비롯한 네. 민주당 비례대표 사람들이 네. 제정신인 얘기를 한 거예요. 미쳐 돌아가는 이 판에 네. 개싸움판에 네, 지금 개싸움당하고 네. 위성정당으로 했는데 네. 그걸 구성하고 있는 꼬마 넷이 네. 이것도 1+4네. 뭐 1+4야 한 맺힌 사람이 있었나? 지네 패스트트랙 한다가 1+4. 네. 이것도 뭐 가짜 정당 위성정당 만드는 개싸움당도 1+4. 네. 민주당 비례대표들이 지적한 게 그거 네.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뭐 듣보잡들인데 네, 네. 페트병당 네. 무슨 뭐 당군 뭐 성조당 뭐 이런 사람들에게 네. 앞번호를 다 내주고 네. 왜 우리가 뒤에 가야 되느냐? 어허허. 집권 여당에서 영입하고 네. 했다는 영입한 제대로 된 사람들은 예. 뒷순위로 밀고 네. 그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정당에 그리고 이 개싸움당이 어제 하루 동안 공모를 해가지고 네. 오늘 결정을 낸다는 게 후보를. 그러니까 개싸움이지. 그러니까 개싸움이지. 자, 그래서 어제 22일이죠. 어제 저녁에 김홍걸 민화협 이제 상임위장이죠. 보니까 민주당 원래 뽑혔던 자기 20몇 명 그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 전달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요지는 이겁니다. 더불어시민당, 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게 개싸움당. 근데 이 더불어시민당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미 검증된 민주당 비례대표를 다 옮기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선순위로 배치해야 된다. 이게 요지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 김홍걸 씨 아버님이 있던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네. 민주화 운동했던 원탁회의가 하는 거는 걷어차고. 예. 개싸움당. 그 개싸움당하고 어떻게 야합을 하느냐라고 공격을 했었어야지. 이제 와가지고 우리 자리 앞으로 대달라는 게 이 사람들도 제정신은 안 돌아오고. 그러니까 얼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도. 빠지에 환장한 사람. 빠지 환장한 사람들이야. 그래요. 뭐처럼 말이 되는 소리를 했는데 따지고 보면 이때 아니다. 우리가 네. 김대중 노무현의 계통을 잇는 민주정당인데 네.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인데 어떻게 민주주의의 정통성 가지고 있는 원탁계의 문익환 목사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던 사람들 함세웅, 네. 백낙총 이 사람들을 걷어쳐버리고 네. 정신 있는 사람들은 빼고 네. 개싸움하는 사람들하고 붙으려고 그럴 때 만이라고 말을 했어야지. 말을 했어야지. 근데 이제 어쨌든 빠지 환장한 사람으로밖에 안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 말은 또 상당히 김홍걸 씨의 말은 자기들로 봐서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설득력 있는 얘기죠. 많은 당원 지지자들이
과거 행적을 알 수 없는 듣보잡 후보들에게 페트병당. 왜 페트병당 무슨 뭐 당군 선정당 뭐 이런 듣보잡 후보들에게 왜 표를 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결국 이렇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민주당에서 우선 20몇 명 후보를 정했었잖아요. 지난번에. 네. 자, 이 사람들을 갖다 자, 너희들 여기 이제 민주당 탈당하고 더불어시민당으로 가야 돼. 그렇죠. 가야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이쪽도 더불어시민당 얘들한테는 페트병당 이런 거 할 때는 야, 우리는 후순위로 한 7명만 티오만 마련해 줘. 심상정 꽂았던 얘기 아니에요. 사기친 거죠. 결국 보면 김원걸이 이런 이야기 하면서 보면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난리가 납니다. 자, 개싸움당 사람들이 또 그 흔한 얘기로 그 기질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네. 야, 우리가 이 사람아, 우리를 갖다 먼저 하고 그다음 너희들이 올라 이렇게 뒤에 오기로 하지 않았어. 근데 왜 뭐 김원걸이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앙앙불랑한다고 왜 그 사람들 다 전진 배치해야 돼? 이제 개싸움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네. 참. 그런데 네. 난 진짜 이 집권 세력이 이렇게 우리가 개싸움, 네. 개돼지처럼 구는데도 네. 우리한테 표 찍을 거라고 자신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저희 황태수 TV에서 최근 한 4나흘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중도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도층 돈 풀어주니까. 돈 풀어주죠. 그 다음에 어쨌든 아니 뭐 이런 이 전지사변적 상황에서 믿을 거는 정부밖에 없다는 그 공포감에 질려서 일단은 그래서 지금 오늘 리얼미터가 보면 50%에 가까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갖다가 지금 올해 들어서 최고치랍니다. 네. 그게 사실이에요. 흐름이. 왜냐하니까 중도층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이 흔들리는 걸 아니까 드디어 이 사람들이 마구 이제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구 질러도 이제는 봐라. 지금 거기다 보면 이번에 선거운동이 안 되니까 이런 국민 여론이 형성이 안 돼. 아니 집회를 못하니까. 집회를 못하.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사람들이 모이질 못하는데. 모여서 얘기를 해야지 그나마 여론이 형성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심지어 교회도 지금 다 막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외롭고 그저 보면 방송만 보게 되는데 방송은 대부분 지금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렇죠. 방송 지역을 문비어청가지 뭐. 문비어청만 부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 우리 정부는 그래도 비교적 선방하는구나. 최근에 어떤 그 정부 지원금 받는 방송에서 네. 17세 소년이 네. 그 병원도 못 가보고서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진행자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사망했지만 코로나 음성으로 판정돼서 다행입니다. 죽었으나 수술은 성공했다. 이야, 좀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이런 저 중산층의 공포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네. 또 열린민주당도 좀 바로 준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국을 위해서. 이 열린민주당은 이건 완전히 조국당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황희석이라는 친구가 민변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조국이 조강조고. 예. 그 윤석열은 윤원영이다. 예. 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런 황희석이라는 자가 하마터면 검찰 국장이 될 뻔한 사람이 인권국장하다가 사석에서 조국을 형이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제 그랬잖아요. 자, 검찰 쿠데타한 윤석열을 비롯한 윤대진을 비롯한 14명이 이놈들이다. 블랙리스트를 갖다 이제 뻔뻔하게 공개하고 있어요. 검사들이 펄쩍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집권당이 경제적 총체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네. 코로나를 공포감으로 네. 일당이 된다. 그러면 이제 다음 4월 16일부터는 조국당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조국당, 그렇죠. 열린조국당, 열린조국당, 더불어조국당. 이러면 나라는 어떻게 되나? 나라는 이제 급속히 그들이 늘 산업행 시절부터 꿈꿔왔던 우리 경제 체제는 급속하게 이제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치 체제는 남북한 6.15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대중과 김정일이 합의한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는 거죠. 야, 그래서 이제 우리 애청자님들도 우리가 그 지금 우리 야당이 네. 미래통합당이 잘해야 된다. 이거 네. 큰일 났다고 하는데 이런 추세가 3월 말까지 이어진다면 반전의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거운동하러 뭐 나가질 않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어제 그 우리 선배님 한번 만나가지고 네. 얘기를 들으니까 네. 야, 너희 황태순 TV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네, 네.
이 경제에 대한 결국 심판으로 갈 거다라고 이제 한참 설명을 하시면서 네. 우리나라의 지금 주식 투자자들이 2천만 명에 이르고 있고 네. 지금 영세 상공인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지금 이 생계를 위협받는데 네. 우리 경제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 부모 형제 죽인 왼손은 용서할 수 있어도 네. 내 돈 뺏어간 놈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좀 더 봐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시던데 네. 그 얘기가 지금 설득력이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거를 쟁점으로 만들어 가려면 미래통합당이 보다 더 선제적으로 공격하면서 네. 뭐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저 미래한국당 그 비례명부 가지고 아직까지도 지금 싸우고 있는데 네. 천만다행인 것은 우리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자칫 선거법 위반으로 가면은 네. 이게 26, 27도 후보 등록도 못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네. 저 누구야 원유철 씨도 원유철, 뭐 예. 최고위에서 하겠다 그러더니 예, 예. 금방 또 말 바꿔가지고 뭐 공천심사위에서 네. 한도 내에서 조금만 조정하겠다. 네, 네. 뭐 오늘 황교안 발표- 대표도 예. 뭐 좀 발을 빼면서 뭐 예. 내가 요구했으면 박진 저 박형준 얘기했으면 왜 안 했냐. 내가 네. 요구한 적 없다. 이러면 발을 빼고 이제 미래통합당과 이제 좀 선을 긋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네. 빨리 정리하고 이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지 못하면 희망 없다. 진짜 보면은 이번 21대 총선은 당초 우리 모든 예측을 갖다가 완전히 다 무너뜨린 것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팬데믹이에요. 팬데믹이 되고 경제,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아니라 미국, 중국 모두가 유럽이 막혀버리니까 지금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거 경제가 좀 소득주도 성장으로 잠깐 이제 회복하려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됐다라고 이제 변명을 자꾸 하고 있는 아니 거고. 이제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체 다 지금 보면 자기 개인의 실업, 그러니까 실직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다니는 회사가 없어질 걸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산층, 중도층들은 급격히 보면 문재인에게 기대기 시작합니다. 정부 여당이 기대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대 전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전쟁 중에는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다. 좀 놀라운 사실인 게 우리 다 아시죠? 처칠이 보면 39년도 집권해갖고 45년 전쟁 끝날 때 6년 동안 그 총선 치러도 항상 보수당이 이깁니다. 그러나 전쟁 끝나자마자 노동당으로 바뀌죠. 루스벨트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 중에 이 지금 전시사변적 상황이기 때문에 중도층이 보면 급속하게 마음이 돌아가고 있고 보수들 입장에서는 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지금 보수의 주축인 이 어디예요? 영남 50, 60, 70대 아니에요? 네. 자, 이 영남은 지금 보면은 특히 TK 지역은 꽉 잡혀서 좀 움직이지도 못해요. 네. 50대, 60대, 무소속 바람이 또 불고 있고. 50대, 60대, 70대 이 양반들이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개싸움이라면은 죽기 살기로 조국 살리겠다고 달라붙은 이 개싸움당들, 이 대깨문들이죠. 대깨문들은 악착같이 내가 코로나 아니야 코로나 할아버지가 걸렸다는 투표장이 나오거든요.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보면은 보수층과 50대, 60대, 70대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마침 사전투표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 자유, 우파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전투표 꼭 하시고 현장 4월 15일 현장 투표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저들은 악착같이 나오고 중도층은 개싸움으로 나오고 국민은 만주기도 없고 우리가 뭐 뭔 지랄을 하든 뭐 찍어줄 거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제 보수 우파들이 자칫 방심했다간 정말 대한민국 절단나게 생겼습니다.